안녕하세요. 북인일링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은 초심력입니다. 지은이, 임형재. 학창시절이었던 IMF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다가 30대 중반 8평짜리 작은 공간을 얻어 생애 첫 가게를 시작했다. 이후 우연히 성공에 대한 법칙을 깨닫게 되고 불과 1년 만에 200여 개의 직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기업으로 확장시켰다. 사업 초기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 파산 상태에 이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성공 마인드를 활용해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400여 개의 직가맹점과 10개의 브랜드를 기획한 프랜차이즈 회사와 브랜드 인큐베이팅, 에듀테인먼트, 마케팅, 스튜디오 렌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상조 사업도 준비 중이다. 프롤로그.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다. 뚜렷한 미래가 없던 시절 비처럼 스치던 어떤 깨달음을 우연히 접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빛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만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고난 재능이나 운이 없던 내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준 건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 그 믿음의 지속성, 그리고 독서였다. 당신이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신은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일을 방해한다. 기대에 잔뜩 부풀어 옳은 순간일 수도 있고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후일 수도 있다. 신은 당신이 꿈을 이룰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이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막으려는 게 아닌 그 꿈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성공은 특별한 방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누구라도 결심하면 바로 지금 얻을 수 있다. 어디에 있든 얼마나 불우하든 실패의 신호와 성공의 신호는 동시에 존재한다. 녹록지 못한 환경과 실패한 사람의 조언에 집중한다면 실패의 신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같은 환경에서도 낡은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을 집어든다면 성공의 신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적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보려 한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움직여 보라. 지금 당신이 위치한 주변에서 빨간색을 찾아보자. 다 됐는가? 이제 눈을 감아라. 당신 주변에 있는 파란색을 말해보라. 눈을 떠서 파란색을 보라. 당신의 생각과 일치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이 파란색처럼 성공의 단서는 언제나 당신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당신의 생각 주파수가 감지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주파수의 채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도 나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비즈니스 혹은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중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성공의 불씨를 지펴주는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본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능에 의해서건 누군가에게 배웠건 이 책에서 언급한 성공 방정식을 자신만의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공 마인드를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공자라도 그것을 잘 가르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더 크고 원대한 목표와 성공에 집중하고 있기에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지혜를 나눠주시는 감사한 분 중에는 이미 성공의 정점을 찍은 후 그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그 지혜와 경험의 폭이 너무 커서 성공의 티핑 포인트, 즉 시발점이 되기에는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변화의 입문 단계에서는 주로 작은 성공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작은 성공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발판이 돼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컨대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모자란 삶을 살던 한 청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을 딛고 꿈을 키워가는 이들에게 성공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당신은 해낼 것이다. 파트 1. 기회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감동의 크기는 결국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미래의 막연한 성공보다 눈앞의 작은 도전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유년기는 순탄치 않았다. 어릴 적엔 살던 집이 압류되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고 학창시절엔 출석 일수가 모자라 퇴학 경고까지 받았다. 20대 시절 대부분을 직업 군인으로 군대에서 보내고 30대 초반 전역 후 사회에 나오니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2014년 어느 날 알토란 모으듯 준비한 돈으로 8평짜리 작은 공간에서 생애 첫 가게를 시작했다. 파트 2. 나만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첫 가게라 크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고 자본도 녹록치 않았다. 지역은 신림동 고시촌으로 불리는 대학동이었다. 매장은 고시촌 중심 상권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었는데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임차 조건이 저렴했다. 작은 매장이었지만 반층 높이 위치하고 천장고가 높아서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첫 매장으로 안성맞춤이었기에 고민 없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나의 첫 가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선택한 아이템은 양주와 칵테일을 파는 비스트로 펍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주변에 이런 가게가 없으니 내가 먼저 차리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지만 당시 초보 창업자였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 초보 창업자가 인테리어를 준비한다면 다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인테리어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 인테리어 서적이나 사진 등. 2. 벤치마킹할 자료 모으기, 인테리어 잡지, 원하는 컨셉 사진 등. 3. 시공 관련 지식 습득, 인터넷, 지식인, 전문가 블로그, 서적 등. 시공 관련 지식은 시공업자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개념만 알면 된다. 미팅 시 인테리어 용어만 섞어서 사용해도 경험이 많은 느낌을 줄 수 있다. 4. 3D 도면 제작, 견적 비교 시 활용, 인터넷,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도면 제작 요청. 소정의 비용으로 3D 도면을 제작할 수 있다. 5. 마감재, 견적 비교 시 활용, 벤치마킹, 인터넷 검색. 6. 인테리어 업체 선정, 벤치마킹, 인터넷 검색, 인터넷 카페 등. 7. 미팅. 미팅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좋은 기회이다. 미팅은 많이 할수록 좋다. 최소한 3개 업체는 만나볼 것을 권장한다. 8. 견적.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견적을 문의할 때 구두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모던한 느낌으로, 저기는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이런 식이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견적을 물어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3D 도면과 마감재가 함께 설명된 자료로 견적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이밍을 할 때 4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째, 어떤 아이템인지 표현될 것. 둘째, 한눈에 식별 가능할 것. 셋째, 발음하기 좋을 것. 넷째, 브랜드 스토리와 연관성이 있을 것. 디자인은 브랜드의 패션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타일을 먼저 본다. 그것은 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고유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정체성이란 독립적인 존재로 다른 것과 나를 구분짓는 모든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나름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톤 앤 매너이다. 명암과 색채의 차이를 뜻하는 톤과 회화의 화풍을 의미하는 매너, 두 단어가 합쳐진 시각적인 하나의 콘셉트를 뜻한다. 즉, 색감, 분위기, 시각적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적절하게 사용된 컬러와 로고, 마크, 패턴 등 디자인 요소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유니폼, POP, 메뉴판의 통일성은 고객에게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상업 매장은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선명하고 컬러풀하면 좋다는 것이다. 채도가 높으면 색이 강하게 느껴진다. 채도가 낮은 컬러는 고급스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외식 분야는 따뜻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식감을 자극하고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이다. 나는 브랜드를 기획할 때 기본적으로 3가지 컬러를 정한다. 메인 컬러 10%, 서프트 컬러 30%, 바탕 컬러 60% 비율이며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변경한다. 매장의 컨셉을 펍으로 정한 이유는 요리보다 주류와 음료의 비중을 더 두고 싶어서였다.
술손님이 많은 펍은 아무래도 메뉴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매장을 준비하던 노력이 무색하게 오픈 한 달째까지 손님은 없었다. 2달째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이 찾아왔다. 동생은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많아서 우리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장사에 대한 고민을 듣던 중 동생이 말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를 그냥 형의 나라라고 생각하라고 말이다. 그 나라는 형이 만들고 규칙도 형이 세우라고 말이다. 동생이 돌아간 뒤 지금부터 온전히 나를 살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나의 첫 시도는 노래하는 버스커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정했다. 버스커들을 초대하려 하니 내 지인 중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 매장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 인터넷과 SNS를 활용했다. 전형적인 부탁 형식의 SNS는 거절을 낳았다. 그래서 부탁 형식이 아닌 가게의 장점을 담은 초대 형식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을 받았다. 나는 나의 가게를 단순한 펍이 아닌 위치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손님들에게도 작은 공간과 외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매력적인 가게라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단점이라 생각했던 것이 관점의 전환으로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됐다. 좁은 공간 안에 옹기종기 앉아 버스커와 손님의 거리를 좁혔던 것은 차별화의 요인이 되었다. 손님이 많아지고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문득 떠오른 건 전시회였다. 귀로 듣는 음악을 했으니 이번엔 눈으로 보는 전시회를 생각한 것이다. 전시회를 하기엔 매장이 너무 비좁았다.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만들까라고 고민하던 중 문득 단 한 명을 위한 전시회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전시장 안에는 오직 한 명 혹은 한 팀씩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손님이 입장하면 작가는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장 안은 작가와 손님뿐이다. 이렇게 단 한 명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완성된다. 이것은 좁은 공간이기에 가능했다. 관점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성공을 경험하니 다음은 수월했다. 전시회는 오후 일찍 시작해서 저녁에는 버스커의 공연과 함께했다. 이후에는 작가와의 소통 시간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됐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며 순식간에 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나의 공간으로 손님을 초대했다. 방문한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짧게라도 안부를 물었다. 손님이 가게를 나갈 때는 문 앞까지 배웅하며 멀어지는 손님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장사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장사를 통해 온전히 나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기에 관심을 외부가 아닌 나 자신으로 돌리고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하려 했다.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할지는 더 고민하지 않았다. 무엇이 되었건 남이 아닌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특별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초등학교 동창인 동석이었다. 동석이는
당시 200여 개 지점을 출점한 외식 브랜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날부터 생각이 깊어졌다. 언젠간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때가 지금일 수 있다. 설렘과 기대, 두려움이 합쳐진 미묘한 감정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동석이는 자신의 매장을 내 브랜드로 바꾸고 싶다 했다. 개인적으로 홍대거리에서 고깃집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의 위치는 좋지만 입지가 좋지 않았다. 입지란 매장의 얼굴과 같다. 위치가 좋아도 입지가 나쁘면 손님은 가게가 있는지 모르거나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린다. 결국 제안을 거절했다. 다시 매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동석이가 상권과 입지에 맞는 콘셉트와 아이템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고 런칭하자고 제안했다. 고민 끝에 결국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는 동석이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했다. 어떤 선택이든 아쉬움은 남는다. 가장 좋은 길은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진정한 심정, 즉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민은 머리로 하지만 결국 가슴이 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2014년 2월 오픈한 나의 가게는 2015년 10월부로 모든 영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면 동기가 되어준다. 지금도 첫 매장을 오픈하던 그 날을 기억한다. 그때의 설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이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된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매 순간 느꼈던 감동을 가슴이 잊지 않도록 상기하며 쌓아가야 한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감동의 크기는 같다. 8평 매장에서 첫 손님을 받았을 때나 400호점을 달성했을 때나 모두 가슴 벅찬 순간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성취로 하루를 채워가라. 어느 날 문득 성공이란 손님이 당신의 삶에 노크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전반부입니다. 막막했던 8평의 작은 공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저자의 특별한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글 성공, 이제 당신 차례다를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당신만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쓰이는 중이며 매너리즘을 겪고 있다면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다. 알든 모르든 시간이란 종이에 당신이란 연필은 영혼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다음 페이지를 어떤 이야기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게 느껴져 꿈을 이루고 난 뒤 이야기를 쓰겠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최고의 이야기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만의 전설을 써나갈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이 책에 담긴 사고방식을 활용해보라. 나아가 많은 성공자의 마인드를 간접 체험해보라.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다. 장담컨대 내 말을 믿는다면 멀지 않은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내 책을 대신해 바로 이곳에 놓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미루지 말라. 그것은 현재를 사랑하라는 마음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멋진 공간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거야.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최선을 다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일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할 거야. 만약 무엇 하다면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나아가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불행이란 없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건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운명은 당신을 약속의 장소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곳이 보이지 않더라도 갈 수 있을 만큼 가라. 거기 도착하면 또 다른 길이 보일 것이다. 8평에서 시작한 창업 이야기가 8평으로 시작하는 많은 분에게 작게나마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